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주식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연말이다 보니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좀 약속된 것들을 좀 밤에 미팅이 있다 보니까 좀 늦은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 이 안경을 이렇게 지그시 밑으로 보면서 뭔가 연설을 하는 모습이죠. 오늘이 12월 14일이니까 미국 시간 12월 15일부터 16일, 한국 시각으로는 17일에 FOMC 미팅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올해 마지막 미팅이죠. FOMC 전야 FOMC 주간주입니다. 그래서 근데 끊임없는 개인 매수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도 FOMC를 앞두고서 아시아가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도 코스피 정말 강했고 코스닥은 더 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아시안권 탑3 이슈입니다. 사실 주말에 위클리스를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건 없는데, 결국 인사이트를 좀 보기 위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읽기 위해서 중요한 뉴스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디즈니, 얼마 전에 워너브라더스 기억나시나요? 워너브라더스가 HBO Max라고 미국의 약간 넷플릭스 같은 유로 영화 채널이죠. 거기에다가 내년도 2021년도 영화를 모두 온라인으로 극장과 함께 개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즉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상과 함께 앞으로 기업이 살아남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디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즈니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주가 기록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이 온라인 디즈니랜드라고 결국에 지금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 이런 모습인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코로나19 사태로 올 상반기 최악의 위기에 몰렸었어요. 디즈니도 영화 개봉도 못했고요. 그죠? 근데 이제 디즈니의 주가가 지금 주당 175.72불에 지난 금요일 마감을 했거든요. 11월 이후에 역시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120불에서 지금 175불이니까 그죠? 거의 한 44%인가요? 이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때가 11월 2일 정도였고요. 지금 이게 12월 11일. 거의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주가가 물론 주식시장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종목은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지난 분기 테마파크 스튜디오 매출이 각각 61%, 그리고 52% 감사하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컨택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테마파크랑 스튜디오 매출은 컨택트 관련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즉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 이거 지금 케이블 TV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일 디즈니가 인베스터스 데이라고 투자자 데이죠. 거기서 시장 확장 전략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시장 전략이 결국에는 2024년까지 2억 한 5천만 명의 새로운 가이드스를 제시하면서 가입자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시장 1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딘지 아세요? 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구독자가 얼마나냐면요, 1억 9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 디즈니가 2024년까지 2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 그런 중장기 가이던스를 내면하면서 저 글로벌 OTT죠. OTT가 뭐죠? 오버 더 탑의 약자죠.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 설명해드린 거고, 이 컨텐츠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내에는 뭐가 있죠? 웨이브가 있죠. 웨이브. 그죠? 웨이브. 어쨌든
이런 변화를 기업들이 가지고 간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니케이 증시는 상승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 어땠죠? 대만은 소폭 조정받았고 중화권도 혼조세로, 그죠? 전거래일보다 상승한 상하이 종합은 마감을 했지만 항생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아시아 증시도 FOMC 회의 앞두고 좀 혼조세로 마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일 2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에 20만 명 돌파한 해 만에 했는데, 야,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국내 코로나 확진자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심하죠. 뉴욕의 하루 사망자는 거의 100여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또 식당이 셧다운 됐고요. 생존이 중요하니까 야외 식사 허용되지만 추위가 문제된다. 그죠? 그리고 소기업들은 이미 한 30% 가까이, 거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 즉, 국내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쪽도 지금 분위기는 계속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 기관 HTS 보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조 원을 매도했어요. 근데 그걸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오늘 또 1조 원 매수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RP 예수금이 지금 90조 정도 있다고 했고요. 그죠? 예탁금이 얼마죠? 예탁금이 60조 정도 있으면은 150조 증시 대기 자금이 있는데, 이 뭐 하루에 1조씩 사면은 곱하기 150일, 그리고 그 안에 예탁금이나 RP 자금이 더 들어오면은 뭐 365일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매일 1조를 때려도 개인이 만약에 오늘처럼 1조 받으면은 거의 증시를 매일 떠받치는 꼴이 되는 유동성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거 희소식일지 모르겠는데 금융위의 은성수 그죠? 금융위원장이 개인 전문 투자자부터 내년 3월도에 공매도 이제 연장된 거 1년 마감되잖아요. 만료가 되죠. 허용 검토를 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엄벌 처벌을 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99% 공매도 시장을 참여했었고 개인은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공평한 시장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좀 하자를 내비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공매도, 그죠? 막기 어렵고요. 사후적발을 통한 징계이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도 막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로 검증이 될지는 솔직히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코스피는 2760선까지 조금 일부 하락했어요. 10포인트 정도밖에 하락 안 했는데 삼성전자 또 신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다른 종목이 안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929포인트에 끝났지만 930포인트 임박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여전히 강세 모습을 그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FOMC 미팅, 제가 미국 시간으로 12월 15일부터 16일 마지막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이란 건 2020년 일정의 마지막이죠. 보통 FOMC 미팅은 연간 한 8회에서 7회 정도 진행합니다. 긴급회의가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한 8회 정도 진행해요. 근데 마지막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좀전 1일 확진자 23명도 얘기 드렸지만 회복할 주심을 보이지 않고 백신은 이미 나와서 접종을 시작했지만 경제지표, 지난 주말에도 고용지표 안 좋았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일부 회복했는데 고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미국채 금리도 10년물이 0.96%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0.86까지 빠졌죠? 이게 고용에 대한 악화 때문에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인플레이션도 나타날 조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시장이 연준이 이번에 채권 매입 확대, 이번에 먼저 앞서서 한 ECB 같은 경우에는, 그쵸? 팬데믹 프로그램 PPP를 통한 연준의 ECB 채권 매입 확대를 사실 5천억 유로나 기정사실화 했어요. 즉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5천억 유로. 근데
연준이 이 ECB 다음에 마지막 회의에서 요거를 뭐 채권 만기 연장, 채권 매입 확대, 즉 20인처럼 할 것인지, 즉 추가 통화 부양 정책을 추진할지 여부를 기대를 걸고 있다. 아무래도 재정 정책이 지금 정부에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라도 조금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 회의죠. 이게 언제였죠? 11월 4일이었죠. 미국 대선 다음 날이라는데 당장의 정책 변화는 필요 없지만 채권 매입 정책 관련 가이던스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완화 정책을 쓴다고 하면은 위험자산의 강세, 달러 약세 또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 통화 부양책 제공할 수 있다고 파월 의장도 말했었고요. 이 부분은 경제 지표가 최근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은 연말까지 조금 조정보다는 행보세를 그리는 주식시장의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그런 모습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S 보면서 마감 정리할게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17조, 코스닥 14조, 합이 31.4조입니다. 30조로 계속 육박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0.12% 올랐고요. 코스피는 0.28%도 일부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수급적으로 그죠? 코스피는 개인이 1조를 샀고요. 기관이 7천억 팔았는데 금융투자 차익거래 물량이 많았어요. 나머지가 누구 있어요? 연기금이겠죠. 외국인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샀고 개인 샀고 기관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이 역시 팔았죠. 연기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비중을 그죠? 주식 시장이 오르면서 축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어요. 분모가 계속 늘어나는데 분자가 왜 계속 줄여야 되는지 가이던스가 허접하다. 이 바보들아, 그게 맞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코스닥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음봉 도치지만 5일선 타고 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제가 보기엔 문제 없어 보여요. 그죠? 이 보시면 오늘 역시 음봉 도치지만 5일선을 깨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다 개인의 힘이죠. 거래 매핑 보면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0.45%, 이게 비중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거의 조정 안 받았어요. 근데 금융화학 서비스업 시가총액 큰 비중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오늘도 제약 강했네요. 제약 강했고 유통도 강했고, 그죠? 셀트리온 역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역할, 이런 것들이 주가 지수를 소폭 플러스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종목 살피기 전에 변동성 지수 잠깐 볼까요? 다시 20 밑에서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61선까지 내일 한 번이나 여기 121선까지 한번 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큰 조정은 아닐 거라 봅니다. 오늘처럼 대기 매수세가 계속 보인다는 거. 자, 이제 대형주 위주의 볼게요. 삼성전자, 전자우선주, 하이닉스 다 올랐어요. 근데 오늘 어땠죠? 바이오 빠졌죠. 언택트 빠졌죠. 2차전지 빠졌죠. 자동차 모비스가 좀 급등을 했지만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보시면은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조선업종, 철강업종, 화학업종, 건설업종 그동안 강했었는데 다 빠졌어요. 대형주 어려웠구나 오늘. 그죠? 지수가 안 빠진 거는 요 세 개 때문이다. 시가총액에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는 반도체 1, 2 시가총액 1, 2 업종이 올랐다. 이렇게 대형주는 전반적인 근데 약세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헬스케어 볼까요? 야, 오늘 보시면은 박셀바이오가 무상증자 이슈에 20%나 급등했습니다. 요새 무상증자만 하면은 꼭 좋은 건 아닌데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녹십자, 혈장치료제에 대한 이슈인가요? 계속 좋았습니다. 종근당도 좋았고요. 퓨처캠도 좋았고, ST팜, 주말에 인클릿이란 소리식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못 오른 것 같아요. 장중에는 많이 11만원 돌파했었는데 차익실현 물량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오늘 시장을 견인했다.
헬스케어가 시장을 견인했다. 이게 보는 거 맞을 것 같고요. 야, SK 워터리지 여기서 신고가가 이렇게 나왔네요. 8% 소재업종,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공통점이 뭐죠? 반도체, 소재 쪽이 오늘 강했구나. 그죠?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다 소재 쪽입니다. 한양 ENG는 삼성전자가 오스틴의 땅 부지 매입에 대한 클린룸 이슈가 아마 작용하면서 9% 가까이 급등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PCB랑 5G 관련 쪽은 나쁘었습니다. 좋지 않았고요. 뉴딜과 2차 전지 그리고 이 경기 민감주 이쪽 좋지 않은 모습을 마감했습니다. 세 주 요약 마감 드리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 기관 공격적 매도 물량 보였죠? 근데 2760선 지지의 역할이 누구였죠? 개인입니다. 개인의 유동성 무시할 수 없다. 삼성전자 장중 종가 기준 신고가를 또 내는 모습. 근데 다른 종목이 빠지면서 지수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계속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강한데 지수는 못 올라.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수익률에서 좀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배당 시즌이 거의 배당락이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이제 살 만큼 살 사람은 샀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뭐 1월에 중소형주 효과 낼 리가 있다고 했는데 대형주를 뭐 배당을 받으시려고 사시는 분은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뭐 본인 투자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설주들 뭐 저 PBR로 워낙 지금도 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주말부터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 임상시험을 했던 코로나 화이자 그 백신을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뭐 부작용, 입 돌아간 사진부터 해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을 과연 얼마나 접종할지, 얼마나 효능이 있을지 의구심이 시장에 핵심 아젠다 상황이고요.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들이 많이 뉴스에 흘러나오면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오히려 그 경기 민감주도 최근에 올랐던 것들이 오히려 때려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개별적으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었지만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이오 종목이 지수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고요. IT 소재 쪽이 오늘 워낙 좋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로 소재 쪽이 개별주에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선순환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조금 소폭 1.5원 정도 올라서 1091원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최근에 1080원 초반까지 내렸었는데 어쨌든 FOMC에서 만약에 추가 완화 정책이 나오면 다시 워낙 강세로 달러는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측은 어렵잖아요. 이런 건 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요 원달러 환율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FOMC 앞두고 관망세로 좀 주식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12월 14일 월요일 되게 좀 힘든 시장이었을 수 있어요. 바이오 종목 주도주 아니었으면은 IT 소재주 들고 있지 않았으면 아니면 대형주 삼성전자 들고 있지 않았으면 시장이 되게 버거웠던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에도 채널을 하나 올려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3월과는 다른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이 만약에 조정을 많이 받으면 좋은 종목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올해 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말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